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0대 상담소. 오늘은 두 가지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첫 번째 사연은 박익명님의 사연입니다. 사연의 제목은 뒷담화하는 친구입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익명입니다. 친구가 제 뒷담화를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같은 반 친구들이 저를 보며 쑥덕쑥덕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제일 친한 친구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친구는 우물쭈물대며 하는 말이 익명아, 너 혹시 장미 뒷담화 갔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고, 친구는 저한테 실망한 표정으로 제 말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더 물어보면 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더 심해지겠다 싶었고,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2학기가 된 후에 저는 선생님께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불려가게 되니 긴장되는 마음은 더욱더 컸고, 선생님은 제가 미희를 괴롭혔다는 것이 소문이 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당장 미희한테 달려갔고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미희는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왜? 문제 있어? 라고 하며 제 의견 따위는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날부터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저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너무 속상하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쓴 것만큼 속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소문을 믿기보다 익명님을 믿어주는 친구와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친구와는 점차 거리를 멀리 해보세요. 앞으로 더 좋은 친구 많이 사귀면 되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멀리서라도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일에 휘말리셨네요. 사연을 듣는 동안 제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억울한 일에 휘말리셨다면 미희라는 친구분과 따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선생님과 따로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오해가 생겨 일어난 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침착하게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시면서 상황을 정리,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저는 사실 조언도 조언이지만 익명님의 마음 상태가 걱정되네요. 저 같아도 어제까지만 해도 친했던 친구가 소문을 고지고대로 듣고 저에게서 등을 돌린다면 그건 너무 슬프면서 화나는 상황일 거예요. 더군다나 학급에 익명님에게 피해가 가는 소름 끼치는 소문이 들고 익명님께 따가운 시선이 꽂힌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미희 친구와 잘 이야기해보시고 오해를 풀어보세요. 좋은 친구라면 익명님의 말을 믿어줄 겁니다. 익명님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시길 바랄게요. 이 상황을 해석할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시는데요. 단순 몇 명만의 문제가 아닌 반 전체와의 갈등인 만큼 선생님께는 꼭 사실을 말씀드리고 선생님과 소문을 낸 당사자와 함께 소문을 낸 이유가 뭔지 등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반 친구들에게도 사실을 알려야 하니까 아이들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잘 해결하시고 남은 6학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쭉 들어보니 미희 친구와 대화를 해보라는 의견이 많네요. 다들 한 번씩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10대들이 많이 겪고 고민하는 일이죠. 뒷담화. 익명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의견들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막 몰입되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의 제목은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입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모쏠입니다. 저에게는 5학년 때부터 좋아했던 남사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사친은 1학년 때부터 인기가 너무 많은 인기남이었고 연애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떨 땐 다정하게 굴다가 어떨 땐 차갑게 굴어 저를 헷갈리게 합니다. 사소한 행동으로 남사친이 싫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금방 좋아집니다. 지금도 그 남사친이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한번 고백을 했다 차였는데 마음 정리가 어려워 결국 정리를 못하고 멀리서만 좋아하고 있어요. 남사친이 다시는 찾지 못할 완벽한 제 이상형인데 가망이 없는 것 같은 무의미한 이 짝사랑 포기해야 할까요? 헷갈리게 하는 짝남, 생각만 해도 골치 아파요. 못쏠님 닉네임만 봐도 내적 친밀감이 느껴지는데 사연까지 들어보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 더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내적 친구 한 명 생기셨네요. 부럽네요. 이제 각자의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한 번도 짝사랑을 해보지 못해서 모쏠님의 고민에 명쾌하게 해답을 드릴 순 없지만 제 생각에는 남사친이 모쏠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 마음은 쉽게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매력 어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아요. 하지만 모쏠님이 가망이 없다 느껴지시면 그냥 그 감정을 신경 쓰지 말고 평소처럼 지내보세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들이 무뎌지거나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쏠님 힘내시길 바래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무서울 정도로 철벽이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쏠님이 사소한 일로 싫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금방 좋아지는 건 그만큼 좋아하는 감정이 크다는 거겠죠? 차였을 때도 남사친분이 조금이라도 여지를 준다면 마음 정리가 어렵죠. 맞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 정리는 아직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좋아는 하되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고생하진 마세요. 사소한 걱정도 줄이시고요. 꽤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네요. 한번 고백했다 차이기도 했고 마음을 접고 싶은데 아직 못 접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ENTP 해결사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짝사랑을 해왔고 그 남자분을 좋아해왔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 그 남자분이 아닌 다른 남자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짝사랑을 해왔는데 포기하는 거 너무 힘들죠. 그래도 저는 짝사랑을 하며 사소한 거에 상처받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사연자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화이팅! 저는 감정에 충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이라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비록 남사친을 좋아하는 과정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마음의 변덕이 심하더라도 좋아할 때까지는 좋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기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도 몹솔님은 이미 포기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까지 오신 것 같아요.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를 못할 정도로요. 포기, 사랑 하나를 결정하시기보단 조금 아프시더라도 감정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내시다 보면 언젠간 남사친을 잊고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연 신청해주신 박익명님, 모쏠님 두 분 모두 감사드리고 5명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10대 고민 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